말값보다 낮았던 노비의 몸값, 역사학의 관점 대 경제학의 관점. 말값의 절반도 안 됐던 노비의 몸값.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시대에도 노비의 몸값은 말 소와 같은 짐승보다 높지 못했다. 흔히 노비를 말하는 짐승이라 할 정도였다. 그래서 노비를 살 때도 명이나 인자를 쓰지 않고 가축이나 시체를 살 때 쓰던 구자를 썼다. 조선 초기의 성군이라는 세종과 성종 때, 후기의 태평지세라는 영정조 때에도 노비들의 처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인구의 10% 남짓한 소수의 양반들이 오로지 글공부나하고 국가 백년지 대계를 운운하는 동안 조선 인구의 절반을 웃돌았던 조선시대의 말하는 짐승들은 노동에 종사하며 주인의 필요에 따라 물건처럼 팔렸던 것이다. 노비는 인격체라기보다는 양반들에게 있어서는 재화에 가까웠다. 노비들은 심지어 말보다도 값이 쌌다. 1398년 태조에게 올린 형조의 보고를 보면 내용이 이렇다. 신하, 요즘 노비의 몸값은 비싸봐야 5승토 150필입니다. 그런데 말값은 4,500필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조, 어쩌다 가축을 사람보다 중하게 여기게 됐는가. 원컨대 지금부터는 노비의 몸값을 높이셨으면 합니다. 젊은 노비들은 400필, 늙거나 어린 노비들은 300필로 하심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 라며 노비의 몸값을 올리고자 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장에서 통용될 수는 없었다. 특히 전쟁이라도 발발하면 노비의 값은 급격히 폭락하여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는 말 한 마리와 노비 10명을 맞바꿀 정도였다. 임진왜란 당시 말 한 마리 값이 은자 10량 정도라고 했으니 노비 한 명의 값이 은자 한 량에 불과했던 셈이다. 헐... 그런가 하면 상속을 할 때도 노비는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던 재산의 일종이었다. 마음대로 처분하고 나눠줄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당시 노비들은 주인집이 상속할 즈음 되면 부모 자식 간에 생이별을 하기가 다반사였다. 조선 후기 인신매매의 극성. 노비매매를 빙자하여 멀쩡한 양인을 납치하여 노비로 팔아먹는 인신매매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숙종 44년에 사원부가 올린 장계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 북쪽지방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어서 노비의 값이 남쪽 지방보다 몇 갑절은 더 비싸 이 지역에서 노비는 중요한 재산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신매매범들이 남쪽 내륙으로 내려와 양민과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유랑민들을 잡아다가 북쪽 지방에 팔아먹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었다. 이에 사원부는 임금에게 청하기를 도망간 노비는 일일이 찾아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불법으로 인신매매한 장사꾼은 수소문을 하여 잡아들여야 한다고 간했다. 노비의 몸값이 낮은 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 당연하다. 역사학에서는 노비를 인격체로 간주하여 당시 말값보다 낮았던 상황을 비탄해야 한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한 경제학에서는 노비는 곧 노동력 그 자체로만 이해된다. 당시 노비의 시장 가격이 소나 말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었다는 것은 노동 효율성에 있어서 노비는 소나 말에 비해 3분의 1 가치밖에 못했다는 뜻이 된다. 물론 말귀를 알아들었던 노비는 말소보다 힘은 세지 않아도 고급 인력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력만을 가지고는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유지비였다.
당시 기록을 보면 말은 연간 열량의 유지비가 들었지만 노비의 경우 연간 50량 가까운 유지비가 들었다. 노비는 가축에 비해 식비도 훨씬 많이 들었고 의복비에 주기적으로 품삯도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고로 효용 대비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소보다 노비의 값이 낮았던 것이니 이를 두고 단순히 인권이 말보다 못했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에 공장에 20억짜리 기계가 있는데 한 종업원이 앞으로 평생 퇴직할 때까지 총 10억 원밖에 못 받는다면 현대사회는 인간을 기계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가격을 애써 부인하고 노비 몸값의 하한선을 강제로 규정하게 되면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노비들의 공급은 늘어나게 되어 암시장에서 노비들은 훨씬 낮은 값으로 거래가 되게 된다. 인신매매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다. 재화의 가격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면 필연적으로 시세 차익을 위한 경제 행위가 나타난다. 즉 조선시대에는 북부지방에 상대적으로 노비의 숫자가 부족해서 다른 곳보다 노비의 가격이 비쌌고 그렇기 때문에 인신매매의 유인이 발생한 거임. 고로 조선이 노비를 물건으로 인식하던 사회였다면 인신매매와 같은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면 먼저 북부지방에 충분한 노비를 공급해야 했을 것이다.